막바지 여름휴가 시즌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만약 해외여행을 떠난 지인이 어느 날 갑자기 뚝 연락이 끊겨버린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일본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한 한국인 청년의 실종 사건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행 잘 다녀와. 매사 조심하고. 가까운 일본으로 가는 건데 뭐.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마. 연락 자주 할게. 잘 다녀와. 20대 남성 윤 씨는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후 새 직장을 구하기 전 휴식을 취한다며 일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5월 9일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 도착한 뒤 약 한 달간 후쿠오카, 도쿄, 교토까지 그야말로 일본 전역을 자유롭게 여행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누나, 나야. 잘 지내고 있지? 별일 없고? 그럼. 지금 새로 묵기로 한 숙소로 가는 길인데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좀 어둑어둑하네. 10분 후면 숙소에 도착할 것 같아. 그래, 조심 또 조심하고 숙소 도착하면 문자하고. 오케이. 그렇게 통화를 한 후 약 10분쯤 지났을 무렵 문자 왔다. 어디 보자. 누나, 나 숙소에 잘 도착했어. 약속대로 숙소에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낸 윤 씨.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그 문자가 윤 씨가 남긴 마지막 연락이 될 줄은 아마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겁니다. 제 동생 좀 찾아주세요. 연락이 이렇게 끊길 애가 아니라니까요. 현지 경찰에도 연락을 해놨고 곧 일본 방송에도 보도가 나갈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만 하실 건데요? 그렇게 윤 씨가 사라진 지도 벌써 2년하고도 2개월. 지금까지도 윤 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인데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도 로엘 법무법인 강은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은하 변호사입니다. 가족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 해외이기 때문에 당장 내가 찾으러 갈 수도 없고 언어적인 문제로 현지 경찰에게 직접 신고하는 것도 까다롭고 정말 막막하겠다 싶거든요. 네, 아무래도 걱정이 되고 막막하죠. 2025년 6월 27일 20대 여성 A씨는 일본에 입국한 후 가족에게 연락해 150만 원이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하여 송금받은 후 연락이 끊겨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일본 입국 다음 날인 28일 열사병 증세로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로 연락이 안 되었던 겁니다.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요. 당시 더 걱정이 됐던 건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해달라 요청한 뒤에 연락이 완전히 끊겼던 부분이거든요. 혹시 돈을 노린 범죄는 아닌가 이런 게 더 걱정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당시 A씨 모친은 딸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않고 150만 원이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했다고 말했는데요. 그 후 연락이 두절되어 걱정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후 약 한 달 만에 주일 한국 대사관은 A씨의 안전을 현지 경찰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단순 해프닝으로만 넘기기는 어려운 게 실제로 해외여행이나 체류 중 실종되는 분들 제법 있죠. 네, 코로나 기간 동안 급감했던 여행객 수가 증가하며 영사 콜센터에 신고된 사건 사고 역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중 도난 분실 사건이 가장 많으며 분쟁, 연락 두절 순으로 많았습니다. 그중 사망 신고, 납치 감금도 접수됐으며 모두 코로나 기간보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파악한 최근 5년간 한국 국적자 해외 체류 중 실종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11일 기준 사망이 확인된 국민은 27명, 미종결 상태로 아직 실종 중인 국민은 41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집중해볼 사건 역시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떠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한 청년의 이야기죠. 사회복지사였던 20대 중반의 윤 씨는 전 직장을 퇴사한 후 2023년 5월 9일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떠났습니다. 2023년 6월 8일 오후 9시 26분 윤 씨는 누나에게 숙소에 잘 도착했다는 짧은 문자를 남긴 뒤 연락이 두절되어 지금까지도 행방이 묘연합니다. 나이가 20대 중반이라고 해주셨고 새 직장을 구하기 전에 아마도 뭐 전 직장을 퇴사하면서 모아놓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떠나야겠다 결심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로망 같은 거잖아요. 네, 윤 씨도 그런 로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윤 씨가 계획한 여행 기간은 한 달이었다고 합니다. 일본 곳곳을 자유롭게 다닌 윤 씨는 귀국을 코앞에 둔 6월 7일 오사카 와카야마현 구시모토초에 도착했는데요. 구시모토초는 관광객이 별로 없어 인적이 드문 장소라고 합니다. 윤 씨는 도착 후 시오노미사키 마을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인 6월 8일 오전에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시모토초 시내에서 시간을 보냈고 오후 8시가 되자 윤 씨는 다시 시오노미사키 마을 쪽으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체국 앞에서 하차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친누나에게 전화를 건 윤 씨는 숙소로 들어가는 중인데 비가 많이 오고 어둡다. 가는 길까지 통화를 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은 당시 상황이 좀 무서웠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더 안타까운데 숙소에 돌아왔다고 결국 뭐 연락이 온 건가요? 이후 오후 9시 26분쯤 윤 씨는 누나에게 숙소에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를 마지막으로 윤 씨와 연락이 끊기자 누나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영사관에도 신고하면서 일본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경찰도 윤 씨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면서 행방을 확인했는데요. 그러나 누나에게 숙소에 도착했다던 윤 씨의 말과 달리 윤 씨가 마지막 숙소에서 투숙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해당 숙소로부터 1시간 30분 반경의 모든 숙박업소를 조사했지만 8일 윤 씨가 묵었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윤 씨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곳은 숙소 근처 와카야마현 내 한 편의점 CCTV에서였습니다. 일본 현지 경찰은 6월 16일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윤 씨의 마지막 행적으로 알려진 와카야마현의 편의점과 숙소 인근을 헬기와 보트로 수차례 수색했고 마을 내에서도 윤 씨를 찾는 안내 방송을 하는 등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지만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쨌든 문자는 왔다는 건데 숙박업소 측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윤 씨가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낸 사람이 윤 씨가 아니거나 이 세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윤 씨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좀 희박하니까 나머지 두 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뭐 범죄의 표적이 됐던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후 신고 과정에서 외교부, 영사 콜센터나 우리 경찰의 초기 대응이 아주 엉망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던데 일단 해외에서 실종 사건이 발생한 경우 우리 정부기관에 책임 의무 어떤 것들이 있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국가는 해외에 거주, 체류, 방문 중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21년부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실종이나 납치 같은 강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재외 공간에서는 소재 파악을 요청한 사람에게 국내 및 주재국 수사기관에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주재국 관계기관과 함께 소재 파악을 위해 노력하며 소재가 파악되면 연고자에게 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력범죄 관련 긴급구조 요청을 접수하면 주재국 관계기관에 구조 요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윤 씨의 누나가 영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실종 신고를 해줄 것을 3차례나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사 콜센터 상담원은 카카오톡을 해보라는 등 국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유도했고 실종 신고 접수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결국 일본 경시청에 실종 신고하기까지는 심한 지연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요즘 같은 세상에 뭐 로밍도 다 되고요. 연락이 두절돼서 실종 신고를 한 사람한테 그냥 카톡을 해보라고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네, 영사 콜센터는 실종 등 시급한 상황에 대한 세부 매뉴얼이 없어서 상담원마다 대처가 제각각 다르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서 상담원은 윤 씨의 누나가 전화가 일주일째 꺼져 있으니 신고해달라는 말에 전화가 안 되면 카카오톡 해봐라. 로밍 때문에 전화가 안 될 수 있다며 국내 경찰에 신고할 것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또한 재해공관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하니 상담원은 실종자의 현재 연락처를 알려주지 못하면 도움을 줄 수 없다며 신고 접수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신고 과정도 복잡해 윤 씨의 누나는 3일 동안 3개 기관에 5차례나 연락한 끝에 겨우 실종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외교부와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며 대사관에 실종 사건을 전달하기까지는 2일, 일본 경시청에 신고하기까지는 무려 3일이나 지연된 것입니다. 실종 사건은 단 한순간, 단 몇 시간이 생사를 가를 수 있을 만큼 그야말로 골든타임이 중요한데요. 정말 어이가 없다 싶고요.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면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혹시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본 경찰의 초기 대응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본 경찰은 윤 씨의 마지막 숙소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물론 윤 씨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 기록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강원 원주경찰서 수사팀은 윤 씨 휴대전화의 마지막 위치 기록과 관련해 일본 기지국 값을 한국에서 갖고 있지 않아 한국에서는 확인이 불가하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와카야마현 경찰과 경시청은 어떤 답도 주지 않았고요. 오사카 총영사관 역시 제한된 서면 답변에서 일본 경찰의 수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 경찰 측의 문의가 필요하다고만 밝혔습니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은 실종 사건의 가장 핵심은 위치 확인이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휴대전화다라며 최대한 빨리 위치 확인만 했어도 마지막 생존 위치만 확인됐어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랬으면 지금쯤은 발견했을 수도 있다. 그 점이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국가배상법 제1조 제1항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와 공공단체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6조는 이 법률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호 보증이 있을 때만 이를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일본 국가배상법이 우리나라 국가배상법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상호 보증이 인정된다고 한 바 이에 의하면 일본의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확인된 행적이 2023년 6월 7일이라는 건데요. 사실 뭐 지금 기준으로 하면 2년이 훌쩍 지난 시점인데 그 이후로도 카드 사용이라든지 통화 기록 같은 생활 반응이라고 하죠. 이게 완전히 끊겼다는 거죠. 네, 그 후로 이렇다 할 생활 반응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23년 10월경 로스앤젤레스 보건당국이 공개한 신원불명의 아시아계 남성이 윤 씨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윤 씨가 실종된 지도 벌써 2년하고도 2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윤 씨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매일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릴 가족들의 심정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겠다 싶거든요. 윤 씨의 실종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그중에서도 범죄 피해, 교통사고, 바닷가 실족, 극단적 선택 등 4가지 가능성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4가지 가능성 또한 모두 확인되지 않은 추정일 뿐이고요. 특히 당시 윤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사정도 징후도 없었다는 것.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 휴식 차원에서 여행을 떠났다는 점에 비추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윤 씨가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에게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